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데이터로 분석해볼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낭만과 여유를 전해주는 예능 소년주의 간이역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소년주의 간이역은 지난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17회가 방송된 무공의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죠.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는 257개의 간이역을 돌며 1박 2일간 연예인들이 직접 역무원으로 생활해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부산이요. 아, 부산 가세요? 영천. 영천? 대구, 왕복, 동대구. 네, 화북역장 손현주입니다. 아, 뭐 전화 이거. 눈코 뜰 수 없어. 가장 아름다운 역으로 꼽힌 화분역을 시작으로 능주역, 신기역, 남성현역까지 현재 총 10개의 역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네, 첫 방송을 앞두고 제작진은 마을 주민들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중한 간이역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이 알리겠다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이 같은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이역을 소재로 했다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 간이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이역의 가치를 좀 더 조명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효율 중심 이러한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 점이 눈에 띄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간이역을 단순히 세트장으로만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의미도 한번 조명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소년주의 간이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의미를 잘 담아낸 기획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이런 낭만과 향수 코드에 기댄 그 지역을 찾아가는 예능들이 정말 많았죠. MBC만 해도 그 2014년에 사나밀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르신들과 좀 가족을 이룬다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일손을 도와드린다, 뭘 세워드린다 이런 시혜적인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그런 한계에서도 적어도 이 프로그램은 좀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적어도 간이역을 그냥 어떤 영상미의 수단, 볼거리의 수단으로만 재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과 교류에 좀 더 방점을 찍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저도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사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역 프로그램 보니까 여기 주는 어떤 편안함 그리고 그냥 그 자체의 어떤 힐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이역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 지금은 그나마 이제 어르신들이 좀 살고 계시니까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1번이든 그나마 정찰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곳에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조명함으로써 관광지 형태라든지 아니면 여행 상품 이런 식으로라도 좀 명맥을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획 의도를 들었을 때는 솔직한 심정은 되겠냐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사실은 연예인들이 와서 하루 체류한다고 해서 과연 이곳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며 사라질 간이역이 그럼 안 사라질 것이냐.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맥락이 있는 문제인 건데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보여준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깨닫게 된 게 그 1화 화분역 편에서 보면은 김상호 씨가 게스트로 와요. 근데 자기가 군인 출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군인 출신인데 자기 군이라고 하면 다 구미요? 하면서 고향 어디냐 그러면 군위요 그러면은 가장 흔한 게 구미니까 구미. 구미를 착각해. 그래서 설명을 또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경주입니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교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경주와 군인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는 화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다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어떤 그런 개별적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식시켜주는 것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소년주의 간이역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소년주의 간이역 연관 검색어 준비했습니다. 역벤져스, 크루, 지원군, 벤치, 고향, 저녁 식사, 목적지, 시간여행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한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역벤져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살짝 예상은 됩니다만 무슨 뜻이죠? 네, 역벤져스는 역과 영화 어벤져스를 합친 말이죠. 이 키워드는 매주 전국 각지의 간이역을 돌아다니며 명예 역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간이역 크루 관련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역장이자 데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이름을 내건 배우 손현주 씨를 필두로 코미디언 김준현 씨, 또 배우 임지연 씨가 보조를 맡으며 활약을 펼치고 있죠. 여기서 인물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 3명의 간이역 크루들이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방송의 중요한 축인 3사람의 활약이 순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고정 멤버인 간이역 크루들의 진행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이분들이 알 수 있는 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손현주 씨 같은 경우도 여기서 봤을 때 어쨌든 고령 인구 분들이 대부분 많이 아세요. 이제 주정남이나 그쵸. 그 정말 그 옛날 드라마를 가지고서 첫사랑의 그 주정남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정말 다 이렇게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친근함을 주면서 같이 소통하는 그 역할을 하시고 임지연 씨는 전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정말 이 영무원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신 분 캐스팅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 왕복 동태도 언제 가세요? 오늘 오늘 3시 6분 차가 있잖아요. 3시 7분 차 있습니다. 올 때는 10시 몇 분입니까? 오늘 6시요. 6시. 네. 왕복한 2시. 왕복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훌륭한데 손현주 씨와 임지연 씨의 또 이제 그 두 사람 간의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손현주 씨가 어쨌든 그냥 좀 약간 마음 좋고 인자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지만은 약간 실무에 약한 느낌이라면은 임지연 씨가 실무에 굉장히 빠릿빠릿하면서 계속 손현주 씨한테 선배님 잘하는 게 뭐예요? 선배님 잘하는 게 뭐예요? 또 그럼 또 손현주 씨가 또 막 거기서 화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고 막 이런 식의 예능적일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 만들어져서 되게 좋았고 손현주 씨와 그 임지연 씨 약간 통과제리 같은 그런 거 사이에서 이제 그 김준현 씨가 그걸 좀 더 조화를 이뤄주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셋의 조합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벤져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임지연 씨가 너무 눈에 들어와가지고 임지연 씨를 발견하게 된 예능에서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매력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 역에서 손님들 대할 때는 진짜 친절하고 너무나 좀 애교 많은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크루들 대할 때는 그 할 말을 참지 않고 하는데 그럼 당직은 누가 해요? 네가 인턴이라고 그래갖고 저걸 봐도 상관은 없어 사실 상직을 봐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좀 있으면 승진 뭐 욕 나올 것 같아. 아니 안에 계셨던 게 많지 않잖아요 시간이. 누가? 선배님이요. 아 정말 솔직하구나. 그리고 재밌구나. 정론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꾸밈없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 프로그램이 정말 살아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역벤져스 간이역 크루들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벤치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네, 벤치는 손현주의 간이역 첫 회 게스트로 등장했던 배우 유해진 씨와 연관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역 앞에 포토존을 만들어달라는 손현주 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금손으로 알려진 유해진 씨가 화분역에 놓을 벤치를 손수 만들었는데요. 간이역의 온라인 조회수 탑3 장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나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기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왜 물이 안 막고 있는 건가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있잖아. 드릴러. 드릴러. 삼시세끼 같이 해볼래? 25m야. 안 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볼 때만 들어보는. 이거 못 보는데 여기에다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응.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 공간이구만. 빨아 올려서 저 위로 증기 기관차 그걸로 물을 쏜다고 그랬거든. 이게 약간 영도병 정도 돼 있어. 톱3의 모든 장면이 유해진 씨와 연관된 영상이네요. 네, 유해진 씨의 마음이 담긴 선물과 활약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유해진 씨를 시작으로 손현주의 간이역에서는 예능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특급 배우들이 게스트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출연한 21명의 게스트 중 누구의 활약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충북 옥천 이원역에 출연했던 저는 배우 최원영 씨하고 정웅인 씨 이 두 사람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이 소년주의 간이역은 대단한 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연진들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꾀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틈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게스트들이 얼마만큼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장점들을 대비시키면서 재미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보는 재미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최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대 오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게 그 간이역에 있던 오래된 의자들을 새롭게 칠을 하는 거, 또 주민들의 그 집의 대문을 칠해주는 뭐 이런 업무를 했는데 이제 최원영 씨가 그 칠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칠을 해요. 그래서 기본 칠을 한 다음에 포인트를 준다면서 이 앞에다가 덧칠을 하는데 자신이 이걸 만들어 놓고 떠나도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참 잘해줬구나 하는 걸 좀 듣고 싶은 그런 진실된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좀 느껴졌고요. 이제 정웅희 씨는 좀 다르죠. 웃기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특히나 이 소년주 씨를 놀리는 그 뜬금없는 농담들이 굉장히 웃음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건조 후에는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안 보이시죠, 형님? 안경 쓰셨구나. 보이지? 건조 후에는 물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뜬금없는 농담들을 던지면서 이 간이역이 주는 예능적 재미들을 잘 살려내지 않았나 해서 두 사람의 게스트가 보여주는 대비적 재미가 잘 살아났던 이 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전남 화순 능주역 편의 신정근 씨가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사실 뭐 예능에서는 전혀 저는 본 적도 없고 처음 뵙는 분인데 의외로 이 신정근 씨가 소년주 씨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라든지 반응들 굉장히 좀 재치 있고 재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년주 씨가 이제 이동희 씨 보면서 굉장히 프레시하고 신선했다라고 하는데 마인드가 착해. 그리고 굉장히 그 프레시하고 신선하고. 프레쉬가 신선해요. 신선. 두 번 하신 거죠. sorry. 소년주 씨를 머쓱하게 만드는 장면들 이런 게 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재치와 친근감을 무기로 해서 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7, 8회의 그 경북 상주 청리역 편에서 임수영 씨가 왔었는데 임지현 씨와 굉장히 서로 또 정말 진짜 친구인가 보다라는 그런 이제 또 케미스트리를 잘 만들어냈었거든요. 그 꽃 하나 심는 거에 있어서도 정말 뭐 임수영 씨가 뭐 디자인을 따져야 된다 하고 있고 임지현 씨는 여기 어디 디자인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대민지원으로 두부 만들게 하러 이제 콩을 갈러 갈 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돌리면서 정말 팔 빠질 것 같다 힘들다 정말 서로 막 계속 티격태격 하는데 이거 집에 가도 돼요? 그때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 그러려고 먹였냐? 콩나? 아, 이게 멈춰봐봐, 멈춰봐봐, 멈춰요, 미안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임수영 씨와 임지현 씨가 계속해서 예능에서 계속 보여주던 정말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의 감정을 다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굉장히 좋은 조합을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고향인데요. 이 고향이라는 검색어는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네, 간이역 크루들이 찾아가는 각 지역의 아름다운 마을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역을 품고 있는 온정이 가득한 동네와 푸근한 인심을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고향을 떠올린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반응은 프로그램의 긍부정 감성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투덜, 농땡이, 고생 등 업무와 관련된 부정 감성어가 등장했지만 대체로 정감가다, 훈훈, 아름답다 등 간이역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마을의 정겨운 느낌과 관련된 긍정 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수치는 긍정 감성어 비율이 부정 감성어의 8배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감성어가 나온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긍정 감성어가 많기도 하지만은 사실 부정 감성어도 정말 부정인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정 감성어에서 아쉽다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저는 이것이 뭐 여기 나오는 크루라든가 어떤 제작진의 역량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런 간이역에 대한 아쉬움을 해석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정 감성어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의적인 관점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긍정 감성어에서 이제 중요한 감성어가 저는 고맙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간이역이 사라지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그런 간이역을 한 번이라도 더 소개해줘서 고맙다. 이런 감성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크루즈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잊혀져서 아쉬운 것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비춰주는 것이 모두에게 고마운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부정감성어에 그럼 뭐 투덜이라든지 고생, 뭐 농땡이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방송인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체험해보는 예능에서 흔히 만들어내는 어떤 관습적인 예능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형적인 도시인들의 순환이에요. 어떤 공식처럼 좀 도시인들이 좀 열악한 지역을 찾아가서 일을 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고생스럽고 좀 더 이렇게 투덜대면서 뭔가 이렇게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예능적인 어떤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막 일을 막 시키는 사람이 있고 투덜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교류를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게 그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정말 일상적인 노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좀 대상화하는 듯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습을 탈피한 어떤 공감을 찾으려는 자세가 저는 좀 오히려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키워드가 주는 그런 의미들도 좀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긍정 감정어에서는 정감가다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도시로 나가서 살고 있는 아들과 딸들이 집에 온 듯한 느낌이잖아요. 대부분 이 고향에 계신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맞이해 주시는 것에 그 따뜻함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저 반가운 마음이 많아서 차려주시는 밥상도 정말 이게 이렇게 많이 차려주셔도 되나 싶을 만큼 풍성하게 차려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경험을 했던 정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 감성어로 등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간이역의 푸근한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났던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였을까요? 저는 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을 잘 보여줬던 그 경북 상주 청리역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역은 이장님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제작진들에게 우리 동네도 좀 와주세요라고 했던 역, 초대를 한 역이죠. 저는 청리면 원장 1, 2장 김영식입니다. 요즘 간이역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청리역 기차역이 있는데 지금은 역무원이 없어진 지 8년이나 돼서 이게 2014년도에 역무원이 없어요, 지금. 상주하는 역무원이 없어, 청력에. 우리 청력에도 오셔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힘든 시국을 보내고 있는 마음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크루들이 딱 도착했을 때 이 청리역의 이장님은 꽃다발을 막 이렇게 들고서 맞이해 주시는 면들이 훨씬 더 좀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찡했던 건 이제 이 역무 역할을 다 마치고 크루들이 집에 갈 때 수제 구두를 마지막 역무원이었던 최준철 님에게 선물을 합니다. 조그만 정성을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동안 열심히 뛰셨다고 수제 구두를 준비했어요. 간이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홍보해야 돼요. 마음에 드신다니 또 다행이네요. 기차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직장도 직장이지만 여기가 내가 자랐고 내가 태어났고 자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사람보다 애착이 더 갖고 여기 고향역에서 반쯤 이상을 제가 근무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애달고 더 그렇죠. 그건 단순히 그분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사라져가는 많은 것들이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이야기와 고생과 이런 걸 했던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연산역 편에 등장했었던 91세 신영숙 어르신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 에피소드 자체도 재미는 있었어요. 괭이 가져오라고 하니까는 이제 온주환 씨가 이건가 하니까 이건 홈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건 호맥이고. 갱이? 이거 이름이 호맥이 갱이가 뭐야? 이고. 갱이가 뭐야? 이건가? 그건 소시랑 이건가? 그게 꾀기. 갱이. 하셔도 된대요. 짧지만은 어떤 시트콤 같은 그런 재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젊은 날에 어떤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봐봐요. 와, 남진 선배, 엄영수 선배. 엄영수 선배. 와, 합창단복이에요? 합창단옷? 예. 아 가수 협회 내가 있어. 가수 협회? 예. 가수예요? 거기 출연자로 해도 우리가 다 해가지고 이제 옛날 추억 더듬어 보는 거예요, 역장님 이게. 아, 멋쟁이셨다. 아이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한다더니 진짜요. 지나간 세월 서러운 눈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 그렇지. 프로그램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어떤 서울 중심적 세계관을 좀 해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91세 할머니, 지역에서 만난 할머니, 밭을 가는 할머니, 그것도 굉장히 하나의 서울적인 세계관에서는 스테레오타입이에요. 그냥 시골 할머니, 그냥 밭 가시던 분인 거죠. 어떤 꿈이 있었는가라는 걸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좋았고, 이 어르신이 고맙다는 얘기 연신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밭을 가는 걸 도와준 것만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기록해주는 것에 대한 그런 고맙다일 것이고, 사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간이역의 가장 중요한 정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도 그 충남 논산 연산역편에 등장하는 에피소드거든요. 같이 연탄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손현주 씨와 주민이 대화를 했는데 연산역 자주 이용하시죠? 그렇죠. 여기는 열차 자주 이용해요. 열차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내 차가 없으니까 아버지 계실 적에는 이제 차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이제 내 차가 없으니까. 얼마 전에 남편을 잃었던 그냥 어떤 개인사적인 사연이 지역 인프라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역이 없어진다면 정말 좀 고립이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소중한 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들에서 저는 이 출연자들이 그냥 막 게임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 이런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간이역만의 훈훈한 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평가들이 시청률 면에서도 반영됐을지 궁금합니다. 네, 긍정 감성어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면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간대 시청률 지표를 살펴보면요. 유의미한 변화 없이 평균 시청률 2.4%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섬세하게 분석해보기 위해 성, 연령대별 시청률을 확인해보면 40, 50대 중장년층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높은 이목을 끌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현주의 간이역이 안정적인 시청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지 않더라도 정말 257개의 모든 간이역을 다 돌 수 있을 만큼의 장수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청률에 따라서 이제 편성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율도 바뀌고. 근데 사실 지상파를 보는 고정 시청층들은 습관적 시청들이 있으니까 딱 어느 요일, 어느 시간을 좀 오래도록 가져가서 그냥 무슨 날 딱 거길 틀면 손현주의 간이역이 나와 이런 느낌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생명력은 훨씬 더 저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이 시청률에 대해서 조금 생각부터 우선 좀 다른데 지금 이제 그 2.4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높은 건 아니죠. 높은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선현 형도께서 얘기했었던 그런 지역민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을 더 많이 늘려나가면서 충분하게 그런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이것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누적해 나간다면은 브랜드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방영했었던 어느 역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더 높겠죠. 어떤 아카이브잉으로서 지금 이 기획 의도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청률보다는 사람들의 입에 좀 많이 오르내리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능성을 이제 게스트 활용을 통해서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게스트들을 보면은 사실은 다 배우들로 좀 한정이 돼 있고 또 중장년층 이상의 그 남성 또 비중도 굉장히 많고 좀 게스트 패턴을 좀
다양화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폭넓은 연령대, 소통이라는 키워드의 가능성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 다채로운 게스트 활용이 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간이역도 얼마든지 장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이끌어서 국내에 남아있는 257개의 간이역을 모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앞서 나온 점들을 보완해서 소년조의 간이역이 오랫동안 정겨운 이야기들 전해주길 기대해봅니다.